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목 21번이 공원이었나요? 22번이 공원이었죠. 22번 공원부터 말했던 거죠. 28가지 지목 중에서 22번 공원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28번 잡중지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8가지 지목을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을 다 씁니다. 철도용지면 철도용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한 글자만 따 쓰는데 그걸 부호라 그래요. 머리 글자 따 쓰는 게 24개고 두 번째 글자 따 쓰는 게 4개입니다. 왜 그러냐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차장천원이거든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계를 봤었는데 경계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거기서 말한 지적공부라는 것은 지적도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를 정하는 5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건 이제 편하게 외우려고 제가 상, 중, 하 이렇게 배열하거든요. 그래서 절토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상단부,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단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해면은 바다지 않습니까? 근데 최대 만조위, 수면하고 접한다 그러면 최대 만수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해서 제방을 쌌어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걸 기준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5가지. 자,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분할을 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경우가 4개가 있어. 도도, 공판, 도시, 군, 관리객선에 따라 분할할 때, 도시개발 사업으로 분할할 때, 공공사업할 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이렇게 4가지. 4가지는 지금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가가지고 면적이라는 것은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해당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하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깎아도 면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을 대장에다가 등록할 때까지 과정이 있어요. 일단 지적 측량을 해. 측량을 해서 경계 또는 좌표가 정해집니다. 그럼 경계는 지적 도면에 등록을 하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적 도면에 있는 경계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해 내는데 그걸 면적 측정한다라고 해요. 그 면적 측정한다라는 것을 바로 대장에다 면적을 쓰는 게 아니라 끄수 처리를 하고 대장에다 쓰게 되죠. 이렇게 이 과정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면적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 계산하는 것을 면적 측정한다고 해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합니다. 그때 자릿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1자리까지냐 소수자리까지냐. 1자리를 제곱미터 단위라고 말하고 소수자리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축척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축척에서는요 제곱미터 단위까지 하고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거나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해요. 자, 이렇게 면적이 딱 주어질 때 얼마로 등록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축척을 보고 자릿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자릿수를 판단했을 때 그 등록 자릿수라고 표현하는 거 그 밑에 써진 것들은 다 끝수다. 그럼 그 끝수를 올리냐 버리냐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반올림대로 하는데 딱 하나 특징이 뭐라고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그럼 어떨 때 5를 버리냐라고 했을 때 등록 자릿수가 0이나 짝수면 5를 버리는 거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반올림하고 다르게 여기서 5를 버릴 때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토지의 표시로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가지 받고 다음에 지적 공부로 넘어갔습니다.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인데 그게 크게 나누면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져요. 그럼 대장은 요게 이제 4가지가 있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에 해당하는 게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렇게. 그럼 이렇게 7개의 지적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등록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적공부라는 것을 받고. 그럼 구체적으로 자, 지적도는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등록합니까? 라는 것을 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적도의 기본, 그러니까 토지대장의 기본 틀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써져요. 그래서는 왼쪽에는 토지의 표시가 써지고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써지고 아래쪽에 개별 공시지가 써진다. 그래서 토지 표시, 소유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축척, 고유번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유자가 나오는데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써야 되니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동일자, 변동원인이 나오게 돼요. 아래쪽에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개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2명이다, 3명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대장에 소유자 쓸 칸이 1명 쓸 칸밖에 없기 때문에 2명, 3명을 못 써요. 그래서 누구의 몇인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요. 누구의 몇인.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유지 연명부다. 그래서 공동소유 토지에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 이게 공유지 연명부. 2명 이상인 땅주인이 있을 때 공유지에만 만들어지는 거.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있었는데 대지권을 등록한 장부거든요. 이것은 집합 건물이 있는 땅. 거기서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뭐 내용 모양도 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다음에 이제 도면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도, 임야도가 있잖아요.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 이게 세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했느냐라고 했을 때 경계에 등록하려고 만들어져요. 경계. 그 이제 이걸 그 지적 도면에다가 그릴 때 실제 땅 크기를 그대로 못 그리니까 줄여야 되는데 얼만큼 줄였냐? 근데 축척이 필요해요.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이 7개거든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1200분의 1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지역들 주로 500분의 1을 쓰고 이런 말 했고요. 임야도에는 2개밖에 안 써. 3000, 6000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적도를 실제로 우리가 봤어요. 지적도를 봐가지고 자, 이게 도각선이 있고 도각선 수치가 있고 여기에 색인도가 있고 소재가 나오고 지적도라 했고 제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척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산이라고 써진 게 있는데 이건 임야도 등록지역이다 라는 뜻이고 14창하고 써 있었는데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온다 이런 말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재개 지적도라 해가지고 일반적하고 비교해서 봤습니다. 지적도라는 제명을 쓰고 끝에다가 좌표라고 썼어요. 그리고 경계점 간에 이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 25.18 숫자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썼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만약에 측량할 일이 있다면은 이쪽 지역에서 이 지적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좌표,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좌표 갖고 하세요. 이런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했었고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들어갔는데 이 경계점에 좌표 값을 등록해 놓은 장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 중에서 좌표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공부예요. 근데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땅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런 지역에서만 제한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모든 땅에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를 봤을 때 그때 진짜로 걔가 나타나고 싶은 것은 좌표다. 좌표. 그리고 이제 부호 및 부호도도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런 말들을 봤고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를 봤습니다. 부동산을 종합해 놓은 공적 장부인데 그럼 뭘 종합해 놨느냐? 그 종합해 놓은 내용 5가지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거 원래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인데 갖다 써놓은 거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겁니다. 토지의 이용 및 규제 관한 사항. 이건 토지용계 각인서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권리가 나온다. 권리. 근데 권리는 등기부 48조에 있는 건데 원래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적 공부, 건축물 대장, 토지용계 각인서, 등기부 이렇게 다 따로따로 관리됐던 내용들을 하나로 다 종합해 놓은 거지. 그래서 이걸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지적 소관청에 관련다 그랬죠. 자,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파트로 와가지고 토지 이동이라는 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거기 해당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오늘 새로 설명한 것이 분할만 설명하지 않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라고 할 때 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뀐 거.
그 소재가 바뀌는 것을 말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예를 들었던 게 하남시 감북동 일부가 강동구 둔촌동으로 들어온 거.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소재와 지번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려가 신규 등록은 특별한 설명 없었고, 자, 등록 전환 설명했는데, 자, 등록 전환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등록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당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이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느냐? 네 가지가 우리 법에 있지만 제가 한 가지밖에 말 안 했어요. 그것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지정 허가신고나 산지일사용 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그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가 아까 15번지 공장용지가 있었고 그 옆에 땅 넓혀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예를 들었던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야도 토지가 지적도로 옮겨옵니다. 그때 그 지번은 신규 등록처럼 똑같아.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고, 그럼 면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적도로 옮겨오다 보면 축척이 커져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해 볼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내일 때는 될 면적으로 써요. 초과일 때도 될 면적으로 하지만 종전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내든 초과든 될 면적으로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이내일 때는 종전의 걸 그대로 두고 초과일 때는 직권 정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분할이 있었는데,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예요. 대상 토지가 3개 있었고 3가지 다 말했습니다. 그 아까 이 그림을 제가 띄웠잖아요. 그 띄운 그림 한번 생각하면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변경됐을 때, 그때 60일 내로 신청해라라고 분할 의무가 있어요. 그때는 과소난에 집 짓는 거. 두 번째 거,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해서 필요한 경우 잘라서 파는 거. 세 번째 것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에 시정하는 거, 지그재그 땅. 그래서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은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분할 대상은 되긴 하는데 의무는 없다. 이런 말 했어요. 자, 그럼 분할해가지고 이제 면적을 구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분할 후 면적의 합, 이것은 분할 전의 면적이랑 같아야 돼. 왜냐하면 있는 도면에서 그냥 선만 그었으니까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차가, 계산해보면 오차가 발생하더라. 그럼 오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오차를 처리해서 똑같이 맞춰주냐라는 거예요. 그때 오차범위 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눠가지고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고, 초과일 때는요, 그 말이 안 되니까 아예 정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맞춰준다. 이런 말을 했지.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쭉 들었던 거 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지적본 나머지 부분 거의 끝날 겁니다. 네. 질문. 있을 수가 없다. 왜 없습니까? 아는 게 없다. 뭐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듣다 보면은 약간 좀 궁금한 내용도 있을 거 그럴 겁니다. 그런 거 물어보세요. 자,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